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휴일을 맞아 각 도지사 후보들은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제주시 민속 5일 시장에 총출동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5일 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오 후보는 5일 시장의 주차장 확대를 약속했고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전면 시행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공약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생산 가격 안정제를 해서 가격이 낮을 때는 그만큼 차익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 시장 가격 안정제입니다. 자, 반드시 제주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주의 농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의 관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인과 손을 맞잡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나의 팀으로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허양진을 제주도 지사로 뽑아주시면 제주도가 필요하는 모든 예산을 완벽하게 폭탄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관광객 수만 늘리는 관광정책으로 제주의 환경이 많이 훼손됐다며 제2공항 건설을 막아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정책에 나설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줄여야 합니다. 하수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 줄여야 합니다. 제주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객 수 조절하면서 줄여야 합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제2공항 백지화로 환경 파괴와 투기를 막아내고 입도세를 도입해 관광 산업의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가치를 가진 제주도를 함께 지킨다는 의미에서 입도세를 우리 관광객들이 부담하게 하고 관광의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휴일, 후보들은 총력 유세를 펼치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선거구 통합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 한경 추자면 선거구는 1차 산업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 고령화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현역 전함수 도의회 의장이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와 국민의힘 김원찬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는 제주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지내고 제주도당 농어민 소득증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 전세버스 업체를 경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쌓은 경험을 통해 한경 추자를 농사짓기 좋은 동네,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동네로 만들어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후보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의원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손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촌 인력 뱅크를 운영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합리적인 인건비를 제한하여 농어민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원찬 후보는 제주도당 재정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찬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예술 특구 산업을 추진하고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 택배비를 보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객도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저지에는 특히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 확장과 관련해 김승준 후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확장 여부를 결정하고, 김원찬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한경 추자면 선거구에서 고령층 민심의 방향이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협받아왔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화두로 떠올랐죠. 특히 MBC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조직 문화와 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사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의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 MBC에 맞는 걸맞는 설명 책임과 공적 책무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뛰어넘는 자발적 설명 책임, 그리고 방문진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작 시스템 개선 못지않게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MBC 공공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공성격의 방송은 재미없다는 등식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가 녹아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뭔가 더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협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제작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장악 시도가 계속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보완과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어떤 위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사장이 선임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MBC도 역시 그다음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 지역을 관광지와 고향의 개념으로 치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역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로컬 지향의 시대입니다. 글로컬한 그런 문화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의 보전 발전을 위해 이를 담을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과 공공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강원 지역 여야는 환영 일색입니다. 하지만 특례의 핵심이 빠져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비해 입법이 너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여야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에 크게 고무돼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협치의 성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도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에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략이 유효했다며 강원도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예산 배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 발전 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출범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색칠을 어떻게 하고 우려서 제대로 이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민간 연구소는 간판 뿌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발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법안의 불분명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당초 법률안이었던 허영 의원의 평화특례 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해 자유구역 특구처럼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법조문이 363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의 특례랄지 기금이랄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강원도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 보도자료나 짧은 입장문조차 내놓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햇살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올라가겠습니다. 제주시는 매우 높음, 서귀포시는 높음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셔야겠고요. 특히 실외 작업자들은 볕이 강한 낮 10시부터 3시까지는 야외 작업 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높은 구름대가 지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아침 공기가 포근해졌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25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대체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제주 지역 선거 인수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6.1% 늘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제주 지역 선거 인수가 총 56만 5,08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6.1%,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보다는 0.4% 늘었는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줄었고 인구 유입의 영향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시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제주도의 전라도화 발언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송재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부상일 후보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고 위성곤 상임선대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앞서 논평을 내고 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자가 지역감정 유발자고 그런 행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연동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운전자용 단말기 300대를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수어 영상 제공 시범 운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의 농업 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 서식이 바뀌고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목적에 맞게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조치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